사람이 아프고는 못 살거든요.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꼬부랑 할머니 되시는 게 남자분들보다는 훨씬 많으시니까 바닥을 놓고 본다면 최소한 60도 이상 되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우리 나이로는 척추를 삼천만큼 사랑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골덴 김영석입니다. 관절의 마법사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본 박동호입니다. 척추 관절 유니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 네. 저희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고개를 넘어간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집니다.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허리 휘어진 거 이거 참 치료하기 힘든데 그러게요. 머리가 아프네요. 어릴 때는 그냥 즐겁게 들었던 노래인데 네. 지금 이제 의사가 돼 보니까 왜 할머니가 저렇게 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어떤 병을 갖고 있을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직업의식인가 본데요, 직업의식. 그 앞에 보면 저희 이제 뼈 처리와 뼈기가 있거든요. 아, 네. 뭐 저는 뭐 한 이 정도 휘었을 때를 꼬부랑 할머니라고. 제 어릴 적에 할머님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셨었으니까요. 네. 저도 꼬부랑 할머니라는 거의 뭐 바닥을 보시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바닥을 놓고 본다면 최소한 60도 이상 되는, 예, 저도 한 60도에서 70도. 예, 60도 이상이 되는 걸 봐야지 이제 꼬부랑 할머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꼬부랑 할머니나 꼬부랑 할아버지가 바닥을 볼 때에는 척추만 휘는 게 아니라 골반하고 무릎도 같이 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게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이제 이게 허리가 앞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된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골반이 뒤로 이렇게 돕니다. 폴스 로테이션 하면서 허리를 살짝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엉덩이 근육이 더 안쪽으로 숨어버려요. 엉덩이가 절벽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이 고관절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무릎이 벌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나 꼬부랑 할아버지는 허리만, 척추만 휘는 게 아니라 골반하고 무릎의 변형도 같이 온다 하는 거죠. 진단을 내린다면 어떤? 저희가 정형외과서로 봤을 때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무래도 골다공증성 다발성 압박골절 이 누적이 돼서 생기시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농촌 사회에서 들 일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밭일만 하신다고 쪼그려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등 근육이 약해지는 요구 변성 후만증,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추부 협착증. 협착증이 있게 되면 척추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제낄 때 더 좁아져요. 그러니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닥을 걷게 돼요. 그래서 협착증, 그것도 여러 레벨의 협착증도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90세 이상 수술이 가능하다. 그럼 O 아니다. 이제 실제로 뭐 90세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 어릴 때 지구과학 시간에 그 별의 밝기를 따지는 등급에 대해서 겉보기 등급이라는 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환자분의 나이는 실제로 90살이지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이분은 90세가 아니라 한 70세 정도로 보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건강 상태가 양호하시다면 그런 어머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90세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시거나 또 그런 걸 건들 만한 체력이 안 되시거나 근력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시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치료가 점점 간소화되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점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예전에 고령 때문에 다른 내과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포기시켰던 그런 환자들이 지금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수술할 때 가장 문제가 되시는 게 이제 출혈이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느냐.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내시경도 그렇고 수술하는 절개를 하는 수술에 있어서도 수술할 때 나오는 출혈량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여주고 또 그런 위험성을 줄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이 미리 예방되니까 연세가 조금 고령이시더라도 약간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도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몇 세까지 그 환자 수술을 해보셨어요? 아, 저는 94세 할아버지 치료를 했어요. 그분이 제일 고령이셨어요. 사람이 아프고는 못 살거든요. 그 아버님은 어떤 식이냐면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치료를 받겠다 하는 거죠. 그 자식들도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시경을 치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내시경 치료하자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내시경 치료를 했어요. 하고서는 디스크 제거했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우리 나이로는 91세, 실제 만으로는 그 당시에 89세 정도 되시는 분이셨고요. 저희가 확실히 85세쯤 넘어가신 분들은 수술을 하시면 조금 수술하시고 나서 초기 한 2, 3일 정도에 조금 기력도 조금 떨어지시고 회복한 속도 좀 더디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연세 분이 만약에 수술을 안 받으시면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보행이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우셔서 조금 용기를 내서 하셨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잘 회복하셨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보기 등급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 어머니 어떤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첫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닌가, 나이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고 100세시라 하더라도 아픈 거를 참으셔서는 안 됩니다. 참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통증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와 관절의 모든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풀어드렸던 척추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지?